용산과 연결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선 노들섬이라는 중간에 조그마한 인공섬을 기점으로 노량진에서 노들섬까지 그게 바로 1단계 작업이었고 2단계가 바로 노들섬에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강을 연결시키는 이 보행로가 연결이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노들섬을 찾을 것이고 노들섬이 관광 명소가 된다면 그 주변에 또한 부동산 값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노들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들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의 땅값이나 부동산 값이 막 상승하고 다른 데보다 유독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은 반드시 부동산값, 집값,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 명동, 남대문, 동대문, 강남역, 삼성역, 종로구 익선동, 홍대앞 혹은 경의선 숲길이 있는 연남동 카페길. 이런 데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곳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노들섬도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이 노들섬, 참 우리나라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급했으면 유일한 당시의 인도교를 폭발을 했겠습니까?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진 이곳이 이제 새롭게 너무나 멋진 문화공간으로 음악섬으로 제대로 탄생하게 됐다. 9월 28일 날 서울시가 최초로 오픈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로 정말 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강 한복판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추진 계획이 되다가 무산되다 했지만 이제 드디어 결정이 됐고 1차적으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자, 개방된 이후에 이곳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강에 물결치는 곳에 이렇게 약간 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 서울시 홈페이지에 제공을 해놨더라고요. 그곳에 가도 또 이런 것들이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음악, 문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 특히 사진 동아리에서 출사를 이곳에 많이 가더라고요. 사진 동호회에서 이곳이 아름답다라고 소문이 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의 명소로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곳을 찾아들게 되겠죠. 이곳은 말 그대로 정말 가서 보시면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다. 말 그대로 노들섬이 추구하는 그들의 테마,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문화를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노들섬이다. 마치 강 한복판의 조그마한 외딴 섬,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마치 표류하듯 우연히 찾아간 그곳, 일상을 벗어나 우연히 찾아간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즐거움과 행복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노들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홍보대사 같네요. 근데 막상 거기 가보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과 도심 속에서 못 느끼는 그런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가는 게 서울시에서는 원하는 바일 텐데요. 여기에 바로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최근에 7, 8월 달 동안부터 계속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이 보행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를 해서 결국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단계는 이미 선정이 다 돼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준공이 완공되고요. 이 2단계 노들섬에서 용산까지를 이번에 선정을 해서 2022년까지 완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일단 이 노들섬이 있고요. 이 노들섬이 있고 이쪽에 지금 노량진 쪽이죠. 노들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요건 지금 2021년 6월 달까지 이미 준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에 노들섬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 연결고리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지금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게 되고 나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남산에서부터 민족공원부터 시작해서 용산에서 노들섬을 거쳐서 한강공원, 88 수변공원까지 쭉 이어지고 또 용산역에서는 서울역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어마어마한 보행로가 생겨난다는 점. 그렇다면 이 주변의 부동산 값이라든지 이곳의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아이디어 선정된 거 보면요. 전문가 쪽에서 1등한 게 이 선형 밀림.
이 밑에는 또 1층과 2층이 돼서 밑에는 또 카페라든가 갤러리라든가 그런 걸 만들고 예, 또 위층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또 이건 지금 언듈레이팅 브릿지라는 건데 물결 치는 그런 파도 모양의 그런 브릿지 마치 이 브릿지가 꼭 뭐 다리를 포개는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징검다리 서울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만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공부가 됐고 그걸 선정해서 바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전 세계 정말 멋진 관광 명소화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노들섬과 비슷한 지금 한강대교 윗단에 지금 다리를 만드는 게 뉴욕에서는 예, 브루클린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이 브루클린 브릿지가 뉴욕의 관광 명소인데요. 왜 그러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지금 다니게끔 만들어 놨죠. 근데 이 밑에를 보시면 예, 차들이 지금 한강대교처럼 막 지나다니고 있어요. 차들이 지나다니는 위에서 차들을 바라보는 것도 특이하지만 저 건너편에 있는 뉴욕의 맨하탄 도시 100층 이상의 도시들을 바라보고 동편과 서편으로 허드슨강을 쭉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관광객들한테는 걷고 싶은 곳, 한 번쯤은 찾아가고 싶은 곳, 한 번쯤 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 곳, 예, 이런 곳으로 명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게 뭐죠? 걸어는 다닐 수 있는데요. 쭉 바로 중간에 뭐가 없죠? 이런 휴식처가 우리 같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만이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서울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인공섬의 다목적 공간의 예, 휴식 공간, 그다음에 음악 공간, 음악 섬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차별화된 분명히 관광지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더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좀 조그만 사진들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2021년 6월까지 완성되고자 하는 1단계 그 사업 그 계획서들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차들은 이렇게 차들이 막 다니죠. 예, 좌우측에 다 예, 상행선, 하행선 다 다닙니다. 그 중간에다가 아까 브루클린 브릿지처럼 이 중간에다가 예, 그 거치대를 만들고 위쪽에 데스크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위에선 사람도 다니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전망을 할 수 있고 이건 노들섬이죠. 예, 노들섬에 가면 또 이 안에서 예, 뭐 문화 공연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갤러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관람할 수 있게끔 예,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좌우측엔 차들이 다니고 한 중간에 위쪽에 상단에서 다닐 수 있게끔 그 중간에 전망대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카페도 있고 그래서 좀 지루함을 없애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곳으로 변신하겠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아이디어도 참신한 꼭 이것이 잘 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득합니다. 잘 되면 분명히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1단계고 이곳이 2단계인데 1단계는 이미 2021년 6월까지 완성되기로 했고 2단계는 2022년까지 완성되기로 했다. 예, 결국은 이것이 다 이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 보행로의 이 나머지 공간은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남게 되죠. 예, 서울역에서 용산 그 철도 지하화시키고 위는 지상화, 공원화시키고 보행로화 하겠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노들역 주변일까요? 맞죠. 노량진역 바로 앞에 있는 우성아파트는 일부 아파트 값과 노들역 바로 앞에 있는 일부 아파트 가격들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과연 노들역 주변의 아파트는 계속 이 호재가 반영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 또 용산역 이 부분이 연결되면 동부이촌이나 서부이촌도 특히나 이 부분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좀 더 시세차익이 있고 성공투자가 될까요? 예, 각각의 그곳이 최고의 관광지가 되고 명소가 된다는 점, 그렇게 되면 주변의 집값들은 들썩인다는 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그 동네, 지역, 구석구석에 대해서 하나씩 비교해드리면서 어떤 것이 좀 더 성공 투자가 되고 어떤 것이 좀 더 향후에 미래 가치가 더 큰지 뛰어난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미나에 오시는 선착순에 한해서 다는 제가 해드릴 수 없고요. 너무 많은 분은 시간 관계상 선착순에 한해서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향후에 오셔서 세미나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주 연속해서 꺾이지 않는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도 타이밍이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는 제가 세미나 때 상세히 지역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옛말에 대나무는 마디를 맺으며 더 강해지고 여는 바람이 거셀수록 더 높이 난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를 여러분이 깨닫듯이 부동산도 여러분이 성공 투자 경험이 있다면 또 잘못된 투자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 삼아 이제는 좀 더 제대로 된 투자 그리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여러분 곁에서 조언해드리고 제가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